이쪽에선 신사업 쪽이에요. 신사업 쪽은 리사이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동부엔텍이라는 기업을 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석과 은을 추출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는 그런 리사이클 사업도 하고 있다. 주석 가격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리사이클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캐파 시설 같은 경우는 12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 그런 캐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연매출로 따지면 약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타지고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고순도 주석 그리고 은의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숄더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숄더 페이스트나 숄더 파우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말 형태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동차 기스라고 했을 때 뭐가 묻었을 때 그때 컴파운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발라갖고 지우죠. 그런 아주 미세한 입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숄더 페이스트, 숄더 파우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얇은 거예요. 정말 얇은 그런 부분들인데 딱풀처럼 발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숄더볼이 크다. 근데 반도체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딱 풀처럼 이렇게 발라갖고서 붙이는 거예요. 그 용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발로 시장에 좀 진출을 했어요. 지금 하이엔드 기술 같은 경우는 타입 6에서부터 타입 8까지 있는데요. 지금 시장으로는 놓고 봤을 때는 타입 4하고 타입 5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갔어요. 타입 6까지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입 7 같은 경우는 개발을 완료를 하고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발로 좀 진입을 했지만 하이엔드 기술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들이댈 수 있다라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업까지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2차 전지 음극재. 다른 애들은 참 이것저것 해서 많이 하는데 왜 얘는 이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따져봅시다. 양극재 쪽은 겁나게 움직여요. 근데 음극재 쪽도 움직이긴 움직였네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이것도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하러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산업 쪽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주행거리는 길어야 되고 배터리 가격은 좀 싸야 되고 충전 시간은 겁나게 단축해야 되고 폭발은 나지 않고 성능은 좀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개발을 좀 해 나가고 진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음극재 쪽도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MK전자의 2차 전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뒤늦게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라 삼성 쪽과 관련해 10여 년 전부터 공동 연구로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그냥 테스트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안 할까? 그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삼성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보면 LG나 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초기적인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 갤럭시 시리즈였나요? 폭발 사고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아마 그걸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불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LG나 이런 쪽 보게 되면 화재 리콜 부분들로 화재가 나서 리콜 사태도 있었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조용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 회사 음극재 쪽, 실리콘 음극재 쪽을 좀 보게 되면 MK전자, 그다음에 한솔 쪽이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아까웠어요. 2년 전에 탐방까지 갔었었는데 제 전망은 한 2년, 2, 3년 뒤나 투자해야겠다 했는데 미리 이렇게 움직여버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쪽도 대주전자재료도 사실은 삼성 쪽에서 컨택을 했던 것보다 그때 당시에 중국 쪽에 먼저 들이대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삼성에 컨택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얼마 전이죠. 좀 시간이 됐지만 한솔 쪽과 삼성 쪽의 결별 분위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MK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야 뭐 이런 기사거리도 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며칠 지났나요? 한솔이 딱 공시를 하나 냈죠. 증설 투자 이렇게 해서 공시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별 분위기 이내는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는 이 종식이 됐는데 사실 IR 담당자분께 얘기를 들은 부분들은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한솔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음극재를 할 건지 양극재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삼성 쪽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뭐 한두 달 했던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연구를 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틀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젠5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1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의 시세 흐름들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다면 추후에는 음극재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음극재 쪽도 나름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쪽에 있어서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실리콘 합금 방식이 있고요. 탄화규소 방식이 있어요. 대주전자재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규소 엘로이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기가 좀 짧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쪽에 좀 적합합니다. 중소형 쪽에 적합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화규소 방식 같은 경우는 유지율이 좋은 장점은 있지만 좀 단가가 높은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형 쪽에 좀 적합하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밑에 보면 삼성 SDI와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 회사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겁나 무거운데 싸요. 근데 LFP 배터리를 쓴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자동차 기업도 그럼 나도 LFP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SK와 LG에서 그럼 우리도 LFP 배터리 만들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가 단가가 싸게 저렴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이제 기술 개발을 거의 끝단까지 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충전 인프라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성능 개선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음극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썼을 때는 이 음극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음극재 쪽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해외 기업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기업이고 이거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해외 기업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지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자, 어찌됐든 2차 전지 음극재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법인을 봐야 되겠죠. 중국 법인 쪽을 보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 자립화를 많이 하려고 있어요. 그죠? 중국 쪽에. 근데 MK전자의 중국 법인을 좀 보게 되면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중고 장비까지도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크게 진행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2018년도 때부터 했는데 20년도 때 약 한 38억 정도, 21년도에 50억 정도, 23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시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에도 MK전자가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객사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 삼성과 SK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장비 쪽뿐만 아니라 부품 그리고 소재 내재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도체 중고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큰 부분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이 부분에서 내재화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 실적이 좋아요. 올해 3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작년 동기 대비보다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로 보나 뭘로 보나 성장을 꾸준하게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2.5%에서 3%로 조금 상향, 조금 좋아졌죠.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 이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었어요. 낮은 이유가 금 가격 때문에 그래요. 금 가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수익성이 좀 좋은 그런 제품까지도 나가게 되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매출액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 그리고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면서 이익률을 동시에 개선시켰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재무제표로 좀 보게 된다면 여기서 또 말이 틀려지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작년 20년 3분기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6,280억이었습니다. 21년도 매출액이 7천억대. 영업이익 20년도 때 보게 되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830억이에요. 1000억이 넘어갔죠.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은 14.4%. 20년도 때 13%인데 1% 이상 늘어났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토지신탁의 2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요. 20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12%, 영업이익은 약 21%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에 또 한 기업을 인수했죠. 동부 엔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아무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주식 잔소리. 제가 항상 IR을 하거나 탐방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IR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못 물어봐요. 뭐 NDR이라든가 혹은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이제 IR 끝나고 탐방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좀 물어봤었어요. 뭐 NDR 형태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야, 니네가 생각하는이 아니죠. 담당자분이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MK전자의 적정 주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되면 그래도 적정 주가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요.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하거든요. 쭉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MK전자는 적어도 3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 유행어 또 나오네. 앞자리가 바뀌어야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토지신탁 턴어라운드 했어요. 동부엔텍 인수했어요. MK전자 성장 계속해 나가요. 꾸준한 성장 계속 나가고 그러면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본업은 본사업은 숄더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커져요.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의 비중이 크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어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영업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강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지도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봅시다. 한국토지신탁 먼저 볼까요? 한국토지신탁. 자,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이게 급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급등. 한국토지신탁이 NFT 뭐 얘기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다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는데요. 종가는 5%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찌됐든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을 보면 이 예상치네. 영업이익이 163억이었는데 한번 봅시다. 실제로 얼마 정도 나왔나 한번 봅시다. 이 HTS는 이게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요. 연결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보게 된다라면 여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꽤나 영업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꽤나 좀 괜찮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시장이 지금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중요한 건 MK전자를 좀 봐야 되겠죠.
MK전자를 좀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간으로 좀 보게 되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최고 실적이었어요. 1,80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1분기에 200억대 204억, 그 다음에 1분기 때 204억, 2분기 때 378억이면 약 한 580억 정도가 됩니다. 580억. 그러면 3분기 때는 얼마나 나왔을까? 그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좀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0억이 나왔어요. 433억에 당기순이익 390억. 그리고 580억대에 430억이니까 1000억이 넘어가죠. 1000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보게 된다라면 올해 4분기 때 700억대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장을 해 나가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최고 실적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M&A를 좀 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매출 같은 경우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 아마 무료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MK전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말에 여기서 제가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하고 해서 이 그 공개 방송 무료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 장사에 힘드신 분들 뭐 이렇게 그런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묵을 판매하시는 그 분이 계셔갖고 어묵 이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묵을 사주시는 분들 그 인증을 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종목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 이게 사갖고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MK전자는 사보셔라. 그 자리대가 아마 10,000원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10,000원 그 이하 뭐 요 정도 좀 됐을 거예요. 지금 2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0,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도 이 MK전자라는 기업에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2,000원대 원금 회수를 했어요. 100%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만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음극재 시장 쪽 같은 경우 저는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엔텍을 인수를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는 저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박스잖아요. 61선짜리 이 박스예요, 이거. 이렇게 22,000원대, 22,000원, 23,000원 요 자리대의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라면 저는 올해 8월 달에 찍었었던 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밑에서 사갖고서 뭐 물량 팔려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원금은 회수했어요. 수익금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이 회사가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는 있어요. 다만 그 힌트적인 부분들은 IR 담당자분의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자리 숫자는 한 번쯤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탐방을 갔다 온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MK전자가 그렇게 기관 쪽이나 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아닌 그런 부분들인데 기관 쪽에서 이 기업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더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기관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조가 넘어갑니다. 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회사들의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본업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쪽에 음극재,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힘들지만 특히나 LFP 같은 경우는 음극재 쪽에 있어서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쪽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사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그 생각 때문에 탐방 루트를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갑니다. 2차 전지 쪽. 근데 요거는 공개를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되면 간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탐방 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